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꼭 하셔서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1억으로 6억 돈 버는 방법. SVB 파산에 이어 크레디트 스위스 대형은행까지 위험에 처하자 전 세계 경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을에 그렇듯이 스위스 중앙은행이 긴급 수혈로 불을 껐지만 이미 전 세계 은행이 부실을 드러내며 급격한 긴급 발작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금리는 예상보다 오르지 않겠지만 금융위기 수위는 한층 올라간 상황입니다. 1억으로 6억을 버는 것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방송을 끝까지 보십시오. 유료 상담은 010-399-889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1억으로 6억 돈 버는 방법. 여기 SVB 파산, 거기에다가 CS은행, 이 충격이 지금 이제 일파만파, 뭐 지금 불 꺼가지고 다시 또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시작 같은데요. 자, 이 은행들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이거 상당히 예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은행이에요. 규모는 3배 이상 큽니다. 자, 여기 보면 SVB 얘보다 3배 정도 큰데 파산에 이어서 얘까지 충격을 얹어버린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새 뇌관으로, CS 위기, 은행 파산. 자, SVB, SNY, SKB 벌써 미국이 3개나 파산됐거든요. 플러스 자, 스위스의 CS 위기, 크레디트 스위스, CS라고 하죠. 줄여서. 자, 이거는 SVB의 3배나 되는 대형 은행입니다. 그리고 얘는 실리콘밸리 쪽으로 어떤 집중되어 있지만 얘는 전 세계 일반 은행에 코로나처럼 전염을 줄 수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그 파급력이 엄청나죠. 자, CS 위기, 주가 사상 지금 최저점이고요. 120억이나 빠르게 지금 빠져나갔어요,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CS 위기, 이거 보니까 확산이 되고 있다. 자, 유동성 위기, 사우디 주식 매입업자 거의 9%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에서 10%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매입할 의사 없다라고 말을 했고, 은행주 폭락, 그러다 보니까 유럽, 해외, 아시아 뭐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 은행주가 거의 10% 정도 폭락을 했어요. 도미노 은행 파산의 시작점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보통 우리가 경제 위기를 뭐라고도 합니까? 다른 말로 금융위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바로 도미노 은행 파산하면 기업이 확산해가지고 파산되고 금융위기에 터진다. 이래서 금융위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느냐? 스위스 중앙은행이 긴급적으로 536.8억 달러,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수혈을 하겠다 하니까 지금 잠잠해지는데, 아직도 미심쩍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눈치 보면서 약간씩 팔고 있어요. 선제적 유동성 강화 조치. 자, 유동성 강화 조치를 하는 바람에 세계가 지금 우선 보기에는 안정 흐름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땜빵이죠. 자, 변수. 미국, 유럽 은행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그냥 드러내놓고, 이건 미국, 유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의, 자본주의 은행들의 현실이에요. 이게 긴축 폭탄. 바로 이게 긴축 때문에 계속 금리 인상을 하는 바람에 이 폭탄으로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아직도 계속 잠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 자본금 영원히 1억 어떻게 돈을 버느냐, 좀 나 좀 가르쳐 줘 봐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방송을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확률적인 부분이니까 뭐 맹신이라기보다 잘 활용을 하세요. 자,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또는 1억 있다. 그렇다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좌절해요. 그러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돈 벌라고 제가 알려주고 있어요. 다만 진짜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먼저 실패 1, 2, 3의 사례를 볼게요. 돈이 없거나 1억 이내로 있는 사람들, 실패 1. 전세 월세에서 계속 살아요. 바쁘게 일하느라고 재테크에 신경 못 썼다 핑계를 대면서. 누구는 뭐 안 바빠가지고 재테크에 신경 씁니까? 자, 공공임대 그냥 묻혀 살아요. 싸니까. 개구리가 서서히 불에 그을려서 죽듯이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그냥 영원히 공공임대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 무주택입니다. 특급지역 청약만 기대해요. 지금 제가 뭐라고 해요? 이 특급지역도 급매맛도 못한 상황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청약에 목숨을 겁니까? 집이 많이 떨어지면 금매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싼 맛에 평생 거주해요. 특히 공공임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1억이 있었다. 10년 전에도 1억이 있었다. 10년 전 1억은 지금 돈이 워낙 많이 풀리고 집값도 많이 뛰는 바람에 아마 4천, 5천 정도 가치밖에 없어요. 또 10년 지나면 2천만 원 가치밖에 없어요. 내 돈이 가난해지는 거야. 두 번째, 실패 2. 돈이 적다 보니까 맨날 생각한다는 게 빌라, 상가, 조그마한 거, 나홀로 아파트, 그냥 그것도 저기 총구석, 구석에 있는 거. 아파트 외에, 아파트는 생각도 못 해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아파트를. 내 집 근처 실거주. 왜? 동네가 좀 싼 동네면 조그마한 거라도, 세대수 적은 거라도 그냥 빚 없이 어떻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출도 안 받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이해 갑니다. 충분히. 왜?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돈도 적고 대출도 안 받고 내 집 근처에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고 또 막연한 재개발. 이제 빌라 막 싼 것들 뭐 한 3천만 원이면 갭 투자도 가능하잖아요.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그거 막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왜? 돈이 없다고. 왜 돈이 없다고?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러면 오히려 무주택만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실패 3. 먼저 실패 얘기를 다 할게요. 위험한 투자 사업. 자, 여기 보면 주식이라든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은 에이 쉽지 않겠다. 주식이나 해서 돈 벌자. 아니면 암호화폐. 아니면 로또를 막 많이 사가지고 긁습니다. 맨날. 푼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어느 세월에 돈 버냐. 그냥 찬란하게 살자. 목돈을 모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이라도 모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해요. 직장보다 사업을 우선. 직장을 소중하게 다니면서 얼마든지 돈을 저금하면 기회가 옵니다. 근데 자꾸 사업에 뛰어들어. 그리고 정부 지원 이거에 만족합니다. 30이든 40이든 50이든. 네가 그 슬픔을 알아?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자, 깨달음을 한번 얻어보자고요. 자, 성공은 여러분들한테 해법은 아파트 투자밖에 없어요. 무조건 투자 우선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적다고 투자하면 벌벌벌 해가지고 자기 근처에 있는 집 이런 거나 잡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서울도 1억 미만으로 잡을 곳이 있어요. 바닥에서 잡으세요. 내가 뭐 꼭지에서 잡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리고 실거주에 너무 목숨 걸지 마요. 지금 실거주 폐지됐어요. 갭 투자하세요. 아파트를.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그럼 본인은 어디서 사느냐? 그냥 좀 힘들더라도 월세에 살든지 달세에 살든지 살아야죠. 왜 이것저것 돈이 없는데 자꾸 실거주에 목을 맵니까? 100세 시대에. 내가 나이가 70 먹었는데 뭐 이 나이에. 여러분들 30년 더 살아요.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가지고. 한 5년만 고생하면 번듯하게 여기 봐봐요.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도 중장년층 돈이 없다.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요. 1억 많이 받으면 안 되죠. 이제 1억이나 자기 여건상 1억 5천 받아서 이걸로 갭 투자라도 하세요. 괜히 저기 돈 벌지도 못하는 주식이라든가 암호화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코스는 이래요. 6억 갔던 아파트가 3억이나 3억 5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억으로 3억 떨어진 이 아파트 전세 끼고 잡을 수가 있어요. 뭐 바로 뛴다는 보장은 없지만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9억까지도 뛰어요. 플러스 6억 버네요. 이렇게 안 뛰면 어때요? 그냥 6억만 회복해도 3억 버네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이 3억을 벌게 합니까? 오히려 탕진하지?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흐름 아직도 급락. 제가 정말로 가난한 분들, 서민들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겠죠?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밥까지 먹여주는데도 자, 좀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무리하란 얘기하고 달라요. 보시면 여기 보면 쭉 이게 0입니다. 0이 쭉 있는데 자, 자꾸 집값이 지금 반등하네 올라가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이 지표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자, 지금 0에서 집값이 여기 놀았어요. 자, 3월달 2022년 3월달 그리고 2022년 7월달까지 보세요. 이게 0인데 여기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자, 작년 한 하반기부터 막 떨어지는 거 보세요.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저 엄청나게 폭락. 여기서 파란 게 매매고 빨간 게 전세입니다. 지금 무진장이 폭락했다가 자,
23년 1월 달을 계기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쵸? 자, 전세도 하락폭 축소. 그 다음에 매매 파란색도 축소되고 있는데 이 파란 선 보세요. 파란 선 보면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같아요. 이게 지금 쭉 가봤더니 무려 0.30%나 폭락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놀다가 지금 현재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폭락이에요. 무슨 반등 얘기가 왜 나와요? 지금 여기 계속 폭락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도 폭락이라고요. 하락이 아니에요. 반등은 어느 쪽을 반등, 이 0에서 올라가야 반등이지. 지금 여기 자 23년 지금 2월 13일 써놨잖아요. 지금도 여기에서 지금 멈칫거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무튼 이러하고 이 네모 박스 보니까 이게 팍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빠르게 줄어든 하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닙니다. 진짜 빨라야 올 여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확률적으로 내년이에요. 확률적으로. 뭐 5년 동안 떨어진다. 그런 말은 듣지도 마세요. 본인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5년 동안 예측하게. 지금 하루도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4개월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막 3년 떨어지네. 2년 떨어지네. 지금 올라가네. 이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한 4개월 정도 텀을 주고 전망을 해야지. 자, 이제 부동산 이때 매수해라. 그러면 내가 언제 매수하느냐? 그걸 모르겠으면 이걸 활용하세요. 이거 꼭 기억했다가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라도 나오면 그건 매수할 타이밍이에요. 자, 기준금리가 인하하고 있다. 지금 인하가 아니잖아요. 동결 한번 했을 뿐이고 장기간 인하 정체를 하거나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거 주택을 매수할 신호입니다. 두 번째, 자, 해외 집값이 올라간다. 우리나라 집값만 따로 놀지 않아요. 이제는 글로벌 시대예요. 진짜 무지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주택만 봅니다. 거기에 호재만 보고 호재만 보는 사람은 더 무지한 사람이야. 지금 미국,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 집값과 거의 같이 가는데 그 나라들이 안 뛰는데 우리나라만 뛴다. 말이 안 된다고요. 물론 정부 정책으로 조금 먼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무튼 다른 나라 집값이 뛰었을 때 판단해라. 주가 상승 랠리,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은 후행입니다. 후행, 선행이 아니에요. 주가가 선행이지. 주가 후행 따라간다고요. 주가가 지금 엄청 뛰었습니까? 지금 박스권에서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자, 네 번째, 미분양 감소. 지금 미분양이 늘어났는데 집값이 뛰겠어요? 줄어들어야 돼요, 미분양이. 자, 그리고 청약 경쟁률 몇 군데, 한두 군데 뭐 경쟁률 세졌다고? 평균을 봐야죠, 평균을.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본청약의 그 매물 폭탄도 지금 남았어요. 자, 이제 전세 가격이 회복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또는 전세가 상승을 해야 돼요. 계속. 조금 상승이 아니라 계속. 그래야 갭 투자가 가능하고 다주택자들이 이걸 매입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세가 회복 못하면 갭 투자나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안 하니까,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매입을 안 하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 지표가 완전 상승 쪽으로 돌아서야 돼요. 주간 시세,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주간 시세 폭락 상황이에요, 현재도. 거래량은 좀 늘어났습니다. 2배 또는 3배. 근데 옛날 그 거래량에 비해서 3배에 피해요. 그 다음에 심리가 약간 좋아진 건 맞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거 중에서 뭐 하나 좋은 게 없는데 지금 반등한다. 자, 집값 하락 축소. 지금 반등할까? 이제 지금 이걸 내가 비판한 건데, 전국 서울 집값 2달 연속 하락폭 축소. 근데 급매물만 거래가 증가되고 다시 급매물 끝나면 이제 호가를 올리면 안 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가를 내려야 합니다. 옛날에 그 제일 싸게 거래됐던 가격으로. 그래야 또 입질이 오는 거예요. 붕어처럼. 자, 지표, 심리, 지역을 볼까요? 지표 반등.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자, 그런데 매물도 늘어났고 호가가 약간 올라간 것도 있어요. 자, 실거래가 많이 빠진 곳은 좀 뛰었고 전체적으로는 떨어진 곳들이 많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상승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보이는데 얼마 전 바닥에 비해서 조금 좋아졌다는 뜻이야.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언론은 맨날 뛰는 것처럼. 자, 시세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주간, 아까 주간 시세 보여드린 거예요. 또는 월간 시세가 있어요. 분명한 건 월간 시세가 하락폭이 축소된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당연히 축소해야죠. 폭락한 상태에서 계속 내려가 봐. 6개월만 떨어지면 80% 떨어져요, 집값. 지금 폭락했을 때 회복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빠져버리면 6개월 만에 80% 떨어진다고요, 집값이.
당연히 반등하죠. 근데 반등하고 어느 정도 반등하니까 반등이라기보다도 하락폭 축소죠. 축소되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간 1%쯤 가까이 폭락했던 게 0.3으로 축소된 후에 횡보하고 있어요. 0.3도 폭락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자, 심리. 주택 매매 심리 지수가 91.5에서 102.5.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 100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 하강 국면에서 변곡점을 맞이했다. 전화도 많아지고 방문도 많아지고 거래도 증가했다. 그런데 이거는 오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매수자 우위가 지금 이게 매매 심리 지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매수자 우위 지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조사한 건데 여러 가지 보면 압도적으로 매수자가 유리해요. 압도적으로. 매수자들은 아주 초초급매 아니면 안 사요. 안 팔려서 미치겠다는 사람이 집값이 안 떨어져서 죽겠다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결국은 2023년은 하락 확률이 커요. 그 다음에 서울 낙폭 큰 곳 반등. 서울도 잠실, 송파, 강동, 노원, 그 다음에 전국도 동탄, 송도, 세종, 대구 많이 떨어진 곳만 좀 반등하다가 이것도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왜? 안 사니까. 문제점. 가격이 소폭 반등 후에 다시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자, 파크리오 봤더니 2016년에 7억밖에 안 했던 게 25억. 이게 나라가 미친 거 아니나요? 7억이 어떻게 25억이 가요? 압구정 10억이 40억을 가고 올림픽 선수촌 5, 6억 했던 것들이 24억을 가고 정말로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쭉 올라가다가 자, 많이 뛰었네요. 서울의 특징은 꾸준히 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떨어졌고 여기에 몰려있네요. 그쵸? 매물을 이 초록색이 매물이에요. 다 봤더니 2020년에 15억까지 2020년 시세가 15억 정도 돼요. 충분히 빠질 수 있고 만약 2018년 시세까지 빠진다 그럼 12억 7천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파크리오가. 그럼 언제까지 빠지면 2018년 시세가 빠지냐? 올 연말까지 빠지면 가능할 수 있어요. 연말까지 빠지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레미안 크레시티. 얘도 쭉 올랐는데 서울이라서 쭉 떨어졌네요. 자, 보시면 2018년 만약 2020년 시세는 11억 9천. 근데 2020년 시세를 분기시켰죠. 10억대 얘가 거래가 됐으니까. 자, 무려 17억까지 갔던 게 10억대에 거래됐죠. 그런데 2018년 시세까지 떨어지면 8억으로 밀립니다. 올 연말까지 만약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초록색에 약간 매물은 올라왔어요. 호가가. 그렇지만 거래를 안 해버려요. 올라오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17억이 11억 천, 10억 9천. 이게 지금 2월달 최근 거래, 그 이후로는 거래가 안 됐어요. 아직도 10억, 11억에서 헤매고 있죠. 자, 이제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 워낙 바닥을 치다 올라와서 많이 거래가 된 것처럼 보이지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게 거래량입니다. 이거 막대 그래프 이게 막 보이는 거 있죠. 지금 거래량이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어요. 이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데 여기까지 언제 올라오겠어요? 6천 건이라고 써놨는데 여기까지는 올라와줘야 거래 회복이지. 아직도 2천에서 허덕거리는데 거래량이 늘어났으니까 집값 뛴다고. 자, 이제 SV 파산. 원래 긴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미국이 자, 색깔 연한 거 보세요. 실리콘밸리 파산 이전에는 빅스텝 확률이 0.5% 확률이 78.6%였어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그런데 이거 파산 이후로 이제 21%로 줄어들고 0.25 확률이 미국이 0.25% 금리 인상할 확률이 78.2%. 그런데 지금 또 유럽이 또 터지자 이제 동결하고 0.25가 반반으로 나눠줬어요.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제 생각은 그래도 0.25는 올리지 않을까 판단은 돼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 지금 과연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1.25 차이가 났는데 자, 이제 불타는 건물 바로 지금의 모습이에요. 2달 연속 하락폭이 축소되자 모든 언론들이 마치 집값이 크게 반등한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잡게 되면 1, 2년 지하실에 빠질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